뉴스가 올라왔더라고요. 자기가 꿈꿨던 그런 메이저리그는 이런 곳이 아닌데 김광현 선수 없었으면 포스트 시즌 못 갔을걸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류현진 선수가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이 되게 많았어요. 1년만 더 뛰었어도. 이번에는 이미 진출한 선수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김광현 선수 먼저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김광현 선수는 올해 빅리그 신인으로서 기대 이상으로 좀 연착 요구를 하고 뭐 이선발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내년 시즌 김광현 선수 2020 시즌은 좀 어떻게? 정말 팬이 됐어요. SK 시절에 김광현 선수도 좋아했지만은 메이저리그에서 김광현 선수를 다시 보게 된 계기는 제구가 이렇게 뛰어난 선수인지 몰랐어요. 초반에 구속이 좀 안 나와가지고 애를 먹겠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떨어지는 구속을 굉장히 또 정교한 제구로 하게 가는 그런 모습을 벗어나는 걸 보면서 이 선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투수구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메이저리그에 대한 이해도나 그런 준비를 많이 했구나. 매료됐어요. 이 선수의 매력에. 얘기하신 거에서 이해도라는 건 좀 어떤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런 메이저리그 문화, 흔히 말해서 몰리나 팀에서 어떻게 이 선수를 생각을 하고 워낙 선후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KBO 리그 베테랑이지만은 신인으로 좀 약간 접근하는 그런 태도들, 주눅 들지 않는. 메이저리그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일단 메이저리거니까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야 하는데 신인이라고 좀 약간 위축되고 이런 건 없더라고요. 메이저리그를 많이 봤고 메이저리그를 이제 어떻게 뛰어야 하는지를 다 그려놓고 왔다. 좀 시즌이 늦게 열리면서 웨인라이트랑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 웨인라이트한테 메이저리그에 대한 조언들을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김광현 선수가 좀 착실하게 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을 가는 과정도 험난하긴 했는데 가서 시즌이 개막할 때까지도 굉장히 막 보직도 사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또 국내에 최지만 선수는 또 들어왔다 나가기도 했는데 뉴스가 올라왔더라고요. 예, 김광현 선수의 그런 심경 토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는 자기가 꿈꿨던 그런 메이저리그는 이런 곳이 아닌데 그리고 심지어 KBO 리그는 하고 있어. 그렇죠. 맞아. 내가 KBO 리그에 남았으면은 진짜 마음껏 공을 던질 수 있었을 텐데 소회? 이런 걸 썼더라고요. 예. SK에서 데뷔 때부터 거의 에이스 대접을 받았잖아요. 팀에서도 애지중지했던 선수라서 저는 약간 온실 속에 화초 같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었는데 되게 성격 면에서도 되게 스스럼 없이 다가오고 인사도 많이 하고 이랬던 게 그 입단 기자회견이었나? 그 올해 초에 미국 현지 언론 앞에서 기자회견 열렸을 때 그치, 그 입단 팻말까지 기자. 준비를 해갔잖아요. 맞아요. 헬로 세인트루이스 해가지고 분위기 자체가 되게 무거웠고 그 기자회견장 분위기 자체가 뭔가 기자들도 굉장히 좀 센 질문들도 하고 막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그 팻말 들고 막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세인트루이스는 매년 그런 우승 경쟁을 하는 팀이고 워낙 또 화려한 과거, 수상 이력도 많고 우승 이력도 크고 하니까 갔을 때부터 잘해야 되는 팀. 결과적으로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간 거는 잘 됐다. 네, 올해 뭐 선발 투수 다 이제 부상으로 이제 이탈하면서 김광현 선수 없었으면은 포스트 시즌 못 갔을걸요? 시즌 전에 60경기로 축소된 게 어떻게 보면 김광현한테 좀 괜찮은 면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짧으니까. 3월부터 이제 던지기 위해서 몸을 다 만들었는데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기약 없이 계속 기다리는 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시즌이 이제 짧아지면서 그런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 평소보다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몸의 변화가 이제 적응을 못하는 그런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첫 경기에 자기가 마무리 투수 올라와서 실점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세이브를 거두긴 했잖아요. 그게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의미 있죠. 첫 경기에서 패전됐으면은 자신감 확 잃고. 그렇죠. 아찔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류현진 선수가 템파베이 상대로 개막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류현진 선수가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을 남기고 강판됐어요. 모든 관계자들이 시리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개막전인데 김광현 선수가 마무리로 나와요. 그래도 개막전인데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인을 개막전 마무리로 넣는다는 게 그런데 나와서 딱 공을 던졌는데 구속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패전됐으면은 앞으로 남은 시즌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힘들어지는 거고 다행히 결과가 그래도 나쁘진 않았고 실점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세이브를 했죠. 김광현 선수가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선발로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선발이 없어요. 웨인라이트가 다시 세인트루이스에 복귀하지 않으면은 이선발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고 입증을 또 했으니까 본인이 경기를. 세인트루이스는 항상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화수분 야구라고 있는 자원으로
좀 시즌을 운영하는 그런 팀이라서 지금 현재 자원으로 선발진을 구성하지 않을까. 선발로서 능력은 입증을 하긴 했는데 조금 뭐 아쉽다고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게 있을까요? 구종에 대한 다양성은 본인도 잘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즌 중에도 계속 다른 구종 던져보고 슬라이더보다는 이제 뭐 커브나 체인지업, 뭐 스플리터즈 그런 구종들도 많이 시험을 해보는 거라서 풀타임 시즌에 대한 준비인 것 같아요. 올해는 또 중부지구 팀하고만 붙었거든요. 근데 이게 동부랑 서부로 가게 되면 이동 거리도 더 길어질 뿐더러 내셔널리그 중부지구가 올해 공격력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 경기당 평균 득점이 15위, 14위, 13위, 12위가 다 내셔널리그 팀이었고 하위 4팀을 빼고 시카고 컵스가 제일 높았는데 그래도 리그 10위였어요. 그러면은 다른 지구 팀들을 상대했을 때 김강현 선수가 그 팀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포스트 시즌이 약간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토론토 에이스로서 이번 시즌 잘 마무리했는데요. 2021년에도 좀 이런 분위기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때문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강현 선수 못지않게 류현진 선수도 올해 힘들었거든요. 변하는 부분이 많았고 팀도 옮겼고 리그도 바뀌었고 거기다가 이제 토론토가 캐나다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홈구장을 이제 또 트리플 A 구장을 써야 했고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투수한테도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변수로 작용을 했는데 그래도 뭐 그 변수 다 이겨내고 후반에 좋지 않았던 거를 극복하고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거는 류현진 선수가 정말 이제 차원이 다른 투수구나. 결정적으로 2년 연속 사이영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거는 이제 류현진 선수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는 투수는 아니라고 봐요. 이번에 시즌 2경기가 좀 약간 주춤해가지고 8.00인간까지 올라가서 작년에가 사실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에 대한 우려가 또 있기도 했었는데 류현진 걱정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 없는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 좋다는 건 올해 또 느꼈어요. 본인이 문제점이 뭔지를 경기 중에 파악해요. 그게 원래 지난해 류현진 선수가 좋았을 때 나왔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어색하죠. 뭐 템파베이는 만나본 적도 없는 팀인데 붙어야 되고 이제 트로피카나 필드는 본부장이거든요. 뛰어본 적도 없는 구장에서 뛰어야 하고 관중도 없고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을 던져야 하니까는 온전하게 경기에 집중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네. 토론토는 워낙 어린 선수들이 많고 내야에 또 이제 전력 보강을 통해서 또 이제 약간 우리나라의 시선에 맞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류현진이 있을 때 최대한 롤을 저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영입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류현진 선수가 나가면서 토론토가 올해 정말 뜻밖의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뤄냈어요. 네. 이거 굉장한 성과거든요. 포스트 시즌 진출이 불가능한 팀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류현진 선수가 이제 항상 좀 중심을 잡아주면서 토론토가 연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좀 힘이 떨어지지 않고 이제 추진력을 가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게 내년에는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또 멤버들이 좋아지면 류현진 선수가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이 되게 많았어요. 그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이 사실 다저스에 있을 때는 잘 없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다저스 내야지는 워낙 탄탄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옛날 KBO 리그 시절의 모습을 또 보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좀 내년에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올해 그 32년 만에 다쳐서 우승했잖아요. 작년까지 튀던 팀에 우승하니까 좀 네, 저도 사실 다저스의 이제 올해 이제 우승 보면서 1년만 더 뛰었어도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 우승이라는 건 좀 쉽게 오지 않아요. 다저스가 하필이면 올해 우승하더라고요. 예. 물론 뭐 류현진 선수는 토론토에서 우승하면 되긴 하지만은 다저스가 가시권에 있을 때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은 함께 그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그 올해 메이저리그에서는 그 데이터 측정하는 장비가 바뀌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호크아이가 들어오면서 초반에 구종이나 구속을 잘 못 잡더라고요. 결국에는 류현진 선수는 이제 포심을 바탕으로 하는 투수거든요. 체인지업이 살려면 이제 포심도 같이 이제 좀 잘 효과를 내줘야 하니까는 투심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포심 그리고 올해도 류현진 선수 역시 구속이 안 나왔어요. 포심 평균 구속이 90마일이 채 안 나왔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 최소 구속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될 그런 구속이 있는데 그거는 류현진 선수는 90마일로 보거든요. 류현진 선수가 올해 이제 페스트볼 이제 포심 평균 구속이 90마일을 넘긴 경기가 4게임 있어요. 이 4경기에서 3승 ERA가 0.75였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90마일만 넘기면은 류현진 선수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저희가 막 흔히 얘기하잖아요. 류현진이 그날 잘 던지 못 던지지 여부는 그날 첫 공의 구속만 보면 된다. 이게 90마일 넘기면은 아 오늘은 평타 친다. 예, 근데 이게 만약 80마일 때 나온다. 힘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본인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죠. 80마일 때 후반이라도 류현진 선수는 다양한 구종을 활용하면서
예, 분명히 뭐 노련하게 경기 운영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그런 류현진의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려면은 90마일은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저는 내년 시즌 강권도 이제 포심 평균 구속이 90마일을 넘겨야 된다. 그래서 류현진 선수는 포심 평균 구속은 항상 최하위권에 위치합니다. 예. 좀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선수들도 좋은 소식으로 함께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이슈가 또 생긴다면 이창석 칼럼니스트랑 다시 한번 대화 나눠보면 좋겠고요. 친구분들 중에 진짜 대단한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저만 빼고 다 괜찮습니다. 친구야 어땠니? 신선한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강홍 기자가 언제 다시 연락할까? 네, 메이저리그 도전하는 선수들한테서 기쁜 소식 많이 들려오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네, 저희 홈런 원정대는 영상공장 가동이 끝날 때까지 저희의 소원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야구 팬들과 함께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꼭 찾고 말 거야.